당신의 퇴직금 10년 뒤에도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목돈 퇴직금이라는 내 노후의 마지막 비상금이 어쩌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30년간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한 50대 가장이 자신의 퇴직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절망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퇴직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마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퇴직금 제도의 종말.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현재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즉, 우리가 목돈으로 받아왔던 일시금 퇴직금을 사실상 없애고 내 돈을 매달 쪼개서 받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퇴직연금공단의 설립. 국민연금공단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단을 새로 만들어 430조 원이 넘는 우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데 모아 직접 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장으로의 의무화 확대. 지금까지는 의무가 아니었던 소규모 영세 사업장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퇴직연금의 처참한 수익률 때문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1에서 2%대에 머물렀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짜장면값, 버스 요금 같은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사실상 넣어둘수록 손해보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빠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의 무관심과 가입자의 수익률보다는 수수료 수입에만 급급하며 안전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돈을 쌓아뒀던 금융사들의 무책임이 빚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30년간 한 회사에 청춘을 바친 58세 김진규 부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발품 팔아 점 찍어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그곳에 우리 가족의 희망인 카페를 여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까지 받으며 제2의 인생 계획에 가슴이 벅차오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무심코 본 스마트폰 뉴스 헤드라인에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 검토. 설마 가짜 뉴스겠지.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눈을 비비고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켜자 뉴스에선 연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선명했던 1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산산조각 나 알아볼 수도 없는 작은 월 연금액으로 흩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아내에게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혼자 나가 담배만 태웁니다. 치킨집의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타들어 가는 담배 연기가 그의 꿈을 집어삼키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쓰게 막는다는 거야. 정부가 뭔데 평생 고생한 사람의 마지막 계획까지 망가뜨리는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성실히 기여했다고 믿었는데 정작 돌아온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깊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셨을 것 같나요? 김진규 부장의 분노를 뒤로하고 정부가 국민연금을 모델로 삼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못 굴리니 전문가인 우리가 대신 굴려주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세계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렸던 사례를 들며 전문 인력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면 지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엔 익숙한 불안감이 고개를 듭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신뢰도 문제 등 국민적 불신을 떠올리게 되죠. 수익률이 나빠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퇴직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연금에서 이미 겪었던 바로 그 우려가 퇴직연금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규 부장의 무너진 꿈과 정부 정책의 양면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기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의 아이디어 차원일 뿐 아직 확정된 국가 정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집행이 잠시 보류된 듯한 아슬아슬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이릅니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이미 비슷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스웨덴은 정부 주도 중앙기관을 만들어 연금 수익률을 관리하고 호주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논란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저수익률이라는 전 세계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보류되었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울렸습니다. 더는 퇴직금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김진규 부장이 절망을 딛고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첫째, 내 퇴직연금 성적표부터 꺼내봐야 합니다. 김진규 부장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로그인합니다. 낯선 용어들 속에서 처참한 수익률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지만 더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DC형이라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잠자는 돈을 깨우는 디폴트 옵션 제도도 도입되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시금 의존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김진규 부장은 아내와 마주 앉아 플랜 B를 짜기 시작합니다. 카페 창업이라는 하나의 꿈에 모든 것을 걸었던 계획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에만 의존하는 계획은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꾸준히 추가 납입하며 연금성 자산을 스스로 늘려가는 노력이 외나무 다리가 아닌 튼튼한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셋째, IRP 계좌를 세테크와 재테크의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김진규 부부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IRP 계좌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 금융정보원의 자료를 보면 2023년 IRP 계좌의 평균 수익률은 6.59%로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스스로 관심을 가지면 쥐꼬리 수익률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내 돈을 빼앗긴다는 공포가 아닙니다. 내 돈을 더는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국가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진규 부장은 더 이상 무너진 꿈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작지만 더 단단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노후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결국 내 노후를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내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보는 작은 행동으로 미래의 주도권을 잡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